신자 역할을 하는 엑소점이 이게 자극을 받으면 약 3,000억 개 가까이 나오거든요. 이런 온도와 파동을 이용해서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바로 이 옆에 있는 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롬 피부과 강순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조금 어려운 얘기를 최대한 쉽게 한번 풀어볼 건데 그래도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면 되게 핫한 트렌드, 되게 관심 있는 트렌드의 치료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마 굉장히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최근에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들이 되게 많이 떠오르고 있어요. 노화된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럴 때 흔히 등장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줄기세포, 그 다음에 엑소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오늘은 파장과 온도를 이용해서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논문들을 모두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쉽게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꼭 놓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약 10년 전부터 이런 파장과 온도를 변화시키면 이 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걸 조금씩 알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10년 동안 거의 한 몇백 개의 논문들과 연구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왔어요. 우리 세포라는 게 이 세포가 있으면 이렇게 세포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이 세포막에 여러 가지 리셉터라고 해서 이 안테나들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안테나들이 뭔가의 자극을 받으면 이 세포 안으로 신호를 전달해주는 문지기 같은 역할을 하는 녀석들이에요. 그런 것들 중에 이 TRP라고 하는 리셉터가 있어요. 이 TRP라고 하는 녀석은 이 어떤 특정한 빛에 반응을 합니다. 특정한 파장대에 반응을 해서 이 녀석이 어떤 온도가 살짝 올라가면 이 채널이 열려요. 이 채널이 열리면서 칼슘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예요. 근데 이 녀석이 딱 문을 열면은 그 칼슘이 들어가면서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우리 세포의 심장과 같은 이런 녀석인데 이런 녀석에 자극을 줘. 그러면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깨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자극을 줄 수 있을까 보니까 이게 핵심이 온도하고 파장이에요. 그래서 이 온도와 파장을 어떻게 적절히 맞추니까 세포가 잠자고 있던 세포가 이렇게 깨어나고 활성화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던 세포에게 그냥 특정 온도, 특정 파장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세포가 깨어나고 이런 식으로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된다는 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해봤더니 이 미토콘드리아를 만들어주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원이 있어요. 그 에너지원이 ATP라고 하는 거예요. ATP가 배터리 같은 거예요. 에너지원이에요. 이러한 ATP가 활성화되면서 에너지가 쫙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이런 연구에서 온도하고 파장이 너무 과하거나 너무 극단적이면 오히려 활성화가 안 되는 걸 또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오히려 세포들이 잘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4도도 있고 39도도 있어요. 네. 그런 특정 온도에서 이렇게 발현이 되는 것도 있고 적색광 위주에서 발현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엑소점은 좀 청색광 위주의 빛의 파동에서 발현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세포나 모든 조직들이 같은 온도나 같은 파동에 의해서 이렇게 자극이 되는 게 아니라 엑소점일 땐 좀 다르고 그리고 세포일 땐 좀 다르고 이런 식으로 각각 좀 다르게 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엑소점은 한글로,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세포 외 소포라고 합니다. 이 세포 외 소포는 뭐냐면 세포 밖에 있는 작은 덩어리 소포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엑소점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우편 배달부 같은 겁니다. 세포하고 세포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서로 소식을 전달해주게 하는 일종의 메신저인데요. 이러한 엑소점이 많이 발생이 되면
세포와 세포 사이의 활성화라든지 서로의 자극이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게 적절한 온도와 적절한 파장일 때 이 엑소점이 굉장히 많이 증폭이 되고 방출이 된다는 것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얘기를 할 때 1ml당 자극이 잘 되면 약 2993억 개의 엑소점이 방출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사실 엄청나게 많은 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하는 엑소점이 평소에는 약 30억 개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자극을 받으면 약 3천억 개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993억 개 정도로 논문에는 되어 있는데 3천억 개로 러프하게 생각하면 거의 100배? 이 정도 이상 훨씬 많이 방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포들끼리 서로 자극을 주고 활성화시킬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자극을 주니까 이런 것들이 엑소점도 막 일어나고 또 세포도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을 그 포토 바이오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서 빛을 이용해서 세포를 모듈레이션 변형을 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치료가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몸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 몸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세포,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을 이런 치료를 통해서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몸의 재생이라든지 우리 몸의 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리고 중요한 연구의 발판이 되었던 거죠. 이런 온도와 파동을 이용해서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SCI급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런 치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응용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옆에 있는 MCT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저는 이 MCT를 이용해서 환자분들에게 도포를 하는데요. 굉장히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도하고 파동을 이용해서 세포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성장인자가 약 3배까지 더 활성화되고 방출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런 것들이 피부의 재생에 가장 도움이 됩니다. 혈관을 빨리 만들어주고 우리가 혈관이 만들어져서 필요한 면역세포라든지 활성인자들이 가서 빨리 재생을 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모든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환자들의 기본 가지고 있는 세포나 에너지, ATP, 엑소점 이런 것들을 방출을 확대시키고 그리고 활성화시켜주는 거니까 사실 모든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주로 연구가 처음에 됐을 때는 이런 당뇨병성 궤양이라든지 잘 낫지 않는 욕창 이런 치료를 위해서 처음에는 개발이 됐었어요. 그리고 성장인자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성장인자는 영어로 growth factor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세포들이 자랄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종류가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 게 EGF라고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이 있어요. 아주 좋은 EGF들은 진짜로 피부 재생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VEGF도 있고요. 실제로 TGF 베타 이런 것들도 있고 HGF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5가지의 이제 그로스 팩터, 그러니까 성장 인자들이 굉장히 증폭이 되고 많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피부라고 하면 흔히 사람들은 그냥 피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피부도 보면 표피, 그러니까 표면에 있는 피부가 있고요. 진피라고 해서 이 표피 밑에 있는 피부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또 지방이 있고요. 그 밑에는 또 근육이 있고 근육 밑에는 또 근막이라는 게 있고 근막 밑에는 또 뼈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직들이 층층이 마치 아파트처럼 1층, 2층, 3층처럼 다단계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손상을 입었을 때 회복하는 기전을 그로스 팩터, 그러니까 성장인자가 해주는 거죠. 손상받은 곳은 일단 혈관이 자라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혈관이 자라고 그 혈관 자란 자리에 주위에 면역세포들이나 재생인자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손상된 피부 자체를 만들어야죠. 예를 들어 밑에 같으면 진피라든지 표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직들 자체를 재생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재생을 자극하는 게 바로 성장인자입니다. 성장인자 빛이 피해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든 손상이 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방층까지 손상이 된다든지 근육이 찢어져 나간다든지 근육이 다치는 경우에도 이런 성장인자들이 회복을 도와주는 거죠. 저는 꽤 오래전부터 이런 면역치료라든지 세포치료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이 첨단재생 의료기관이라는 걸 이제 지정을 좀 받았습니다. 이 첨단재생 의료기관이라는 거는 실제로 허가를 받게 되면 그곳에서는 이제 줄기세포 치료와 연구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되는 거고요. 이런 곳에서 이제 치료를 하고 그리고 연구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나라에서 이제 지정을 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었죠. 그리고 제가 좀 요즘 관심 있는 거는 이 혈액을 이용해서 면역세포 치료를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혈액 속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뭐 T셀이나 B셀 같은 면역세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단핵구 세포라고 하는 세포들을 이용해서 하는 면역세포 치료가 환자분들에게 아주 많이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이제 더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뭐 이렇게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드릴 거고요. 실제로는 사실 와서 상담을 좀 하시고 본인의 컨디션이라든지 본인이 원하는 것들에 대한 것, 문제점들을 얘기하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상담해 드릴 수 있으니까 병원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